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6차 기술사 제도 발전 기본 계획, 8월 말에 나온 내용이고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과기부에 실려 있는 내용이고요. 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쭉 있는데 이런 파일이에요. 근데 이런 게뭐 벌써 6차.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뭐 10여 년 전부터요.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사 제도 발전이고요. 예, 과기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수립 배경 근거는 이런 거죠. 이공계 대학 졸업인데 이 박사, 기술사. 근데 박사분들은 이제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이제 주로 수요가 있는 거고요. 기술사분들은 산업 현장 기술 주도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실제로 심의위원이나 평가위원으로 가게 되면요, 어, 이 전반적으로 어, 박사 쪽에 이제 더 비중을 두는 경우가 꽤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요. 근데 그 차이가 많지는 않은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 저도 기술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 거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니까요. 어, 물론 뭐 2, 3년 뭐 공부해가지고 뭐 3년 하고 한 뭐 3년 뭐 짧게 공부하긴 했죠. 박사님들보다는. 근데 관심 정도는요. 박사님들보다는 오래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쭉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 뭐 어느 분야가 더 뛰어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박사님들은 이제 한 분야의 깊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고요. 이 기숙사는 실제 현장에 이제 이루어지는 이 기술들, 그 다음에 좀 실무적인 경향이 많이 강하죠. 어, 그래서 이 박사님들은 가끔 얘기하면은 현장하고 이제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할 때가 가끔 있지만 그게 이제 학술적으로 떨어진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이제 국제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선진화된 그런 기술들을 많이 어 저기 공부를 하시고요. 기술사분들은 그런 기술들을 이제 현장에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박사님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경우가 좀 틀린 경우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이공계는 이 박사와 기술사로 두 양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요, 옛날엔 박사의 문턱이 높았기 때문에 기술사 가지고 박사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현재는요, 이, 이 기술사분들이 박사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되죠. 뭐 4년, 5년 대학원 가고 뭐 4, 5년 특수 분야의 교수님 밑에서 이렇게 배우면 되겠죠. 근데 박사분들은요, 그냥 기술사가 주어지진 않아요. 박사분들은요, 이 기술사 시험이란 형태의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사가 박사 받는 건 쉬운데요. 박사가 기술사는 테스트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호환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밑에 쭉 보시면요. 뭐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추진입니다. 1차는 벌써 20년 전부터 돼 있죠. 그래서 뭐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뭐 합치네, 마네, 뭐 그다음에 기숙사 시험을 바꾸네,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요. 이런 것들이 약간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차까지 왔는데요. 6차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돼 있다. 구체적으로 돼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딱 보시면은 뭐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안이 있다. 뭐 그런 거고요.
어, 옛날에는 한때는 2010년대는요, 30개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외국에 비해서 너무 많으니까요, 12개로 통합하는 그런 안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안들. 가령 뭐 건축전기하고 뭐, 건축전기하고 뭐 다른 거, 아니면 발송하고 뭐 다른 거, 아니면 서방하고 뭐 안전 분야,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다 안뿐이었죠.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실제로 제조로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외국 기술사 옛날에는 PE 자격이 이 특정 뭐 그러니까 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특정 미국의 특정 주에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특정 주에서 이 PE 제도를 PE 자격을 옛날에 한때 쉽게 풀어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기술사분들이 한국에 있는 기술사분들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PE 자격증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한 적이 있었죠. 뭐 그렇고요. 이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얘네들의 요지는 이런 거죠. 또 활동 저조 종목을 좀 뭐 합치거나 아니면 없애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은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거기 가서 다운받아 보시면 돼요. 어 요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시험이 있어요. 요겁니다. 이제 예시로 해놨죠. 예시로 해놨는데 지금은 시험이 1차 전공 전문이고요. 어, 전공. 그다음에 2차가 원래는 저기 경력이죠. 경력이고 이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게 면접이죠. 면접은 면접. 면접이 3차죠. 이게 3차입니다, 원래. 하여튼 간에 2차, 뭐 여기서는 2차라고 돼 있는데 원래 3차가 면접이고 2차가 전공이죠, 전공. 저기 경력. 2차가 원래 경력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1차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공학 윤리하고 공학 기초입니다. 이 공학 윤리라는 건요, 그러니까 공학자로서의 윤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학자로서의 가져야 될 자질, 뭐 프리젠테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언어 전달 능력,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공학자로서의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거 간단하게 나오고. 이 곧 기초, 공학 기초라는 건 뭐 전기공학으로 치면은 뭐 회로 이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전문 기초는 이제 기존의 이사교시는 기존의 시험하고 거의 뭐 동떨어진 얘기는 아닌데 여기 보시면은 기초도 있고 심화도 있다. 그래서 이 심화의 향방에 따라서 많이 합격이 좌우되겠죠. 결국에는 이거를 누가 이제 가져가느냐 아니면 누가 어떤 형식으로 가져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다음에 2차 면접 시험은요. PT, 개인 발표가 PT라는 얘기죠. 직무 사례 중심으로 자기가 했던 일을 중심으로 PT를 하라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면접은 단방향이잖아요. 위원들이, 면접 위원들이 저기 출제자한테, 수험자한테 전방향으로 하는 거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접도 자기가 발표하고 그 발표한 걸 보고 질의응답을 바로 하라는 얘기죠. 바로. 그러면요, 이 면접을 보시는 분들의 이 자질도 엄청나게 높아야 될 거예요. 기존에는 경력을 저희가 써내가지고 그걸 보고서 미리 질문을 준비해 왔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현장에서 바로 보는 거죠. 물론 PT를 먼저 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제출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현장에서 바로 개인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면접위원들의 자질도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생 교육 훈련 우리 기숙사들은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는 저기 일단 자원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수요자 맞춤형 그러니까 뭐
맞춤형으로 수요자가 필요한 거를 디지털 기술하고 섞어가지고 하겠다. 뭐 그런 얘기고요. 신규 업무 활동, 뭐, 뭐 중대재해법 관련 컨설팅, 기술 분쟁 조정. 그죠? 중대재해특별법 관련 컨설팅은요. 근데 거의 이거는 거의 안전 분야에만 좀 해당된 건데 그 안전에도요. 이 안전이라는 것도 산업 설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각종 플러스 각 분야 기술자분들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근데 주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안전 분야에 너무 좀 포집돼 있죠. 예, 그래서 안전 쪽에서도 지금 해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사회 공헌 활동 강화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청년, 고경력, 기술사 사무소 활동 지원 강화. 그래서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 이 청년들이 지금 기술사 쪽에 진입할 수 있죠. 왜냐면 대학교 4년 플러스 4년의 경력이니까요. 사실상 대학 졸업 후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 졸업 후 플러스 4년인데 사실은 이 4년 동안 공부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대학 졸업 후에 바로 기술사 응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공부가 2년, 3년 뭐 이 정도는 진짜 빨리 된 거고요. 한 보통 평균 직장 다니시면서 4년 정도는 하셔야지 이게 합격권에 이제 보통은 가니까요. 이 정기 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각종 정부위원회 청년 기술사 참여 확대 이거는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기술사 분들의 평균 연령이 59세예요. 59세. 이 얘기는 뭐죠? 40대, 50대는 발언권도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쪽 기숙사 모임이 있으면요. 이 젊으신 분들이 안 가는 이유죠. 아직도 아기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젊으신 분들이. 근데 젊으신 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 발언권도 상대적으로 커져야 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다음에 고경력 그렇다고 해서 고경력 기술사분들을 뭐 배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고경력 기술사분들의 경험과 지식은 또 별도로 또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근데 그 고경력 기술사분들의 이 노하우가 문제는 디지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데이터베이스화 되도록 유도를 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사무소를 창업할 때 이 지원금을 주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청년 기숙사분들. 그다음에 정책 전문가 풀 육성 확대. 이거는 지금도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숙사분들이 어디 인력 풀에 그러니까 정책의 인력 풀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이게 뭐냐면요. 기숙사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뭐 심의 활동이나 이렇게 의원 활동을 해보면요. 이 정부기관 어 플러스 박사가 우선입니다. 기술사보다. 뭐 물론 기술사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좀 차이가 심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이코로나 아니면은 뭐 아니면 약간 우세?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기술사분들이 어 이 기숙사를 취득하시고 지금 현재는 박사를 많이 취득하시려고 하는 이유도 지금 정책 전문가 풀 이런데 이 정부 기관 소속이고 박사를 가지신 분들이 더 우대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기숙사 예우 강화, 뭐 올해의 기숙사상 이거 별로 저는 올해의 기숙사상 어? 뭐지?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의미가 있나? 올해의 기숙사상 뭐 혼자 받으면 다잖아요. 이게 전체 기술사 위상과 관계가 있을까? 별로 이거는 뭐 그냥 보여주기식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아닌가. 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공계 학생 대상으로 한 강연, 교육 등 사회적 활동 지원. 이공계 학생들이 문제는요, 옛날, 지금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제가 옛날에만 봐도요, 이 기술사란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인식이 별로 없다. 이공계 학생 중에. 왜냐면은 이게 실무형 시험이다 보니까요. 회사에서 몇 년 이상, 몇 년 이상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 나머지는 쭉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술사들의 예우도 강화하고 시험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지금 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통신 입법이 이제 되려고 하는데 거기서 합격력으로 기술사와 동일 지위를 얻게 되는, 지금 합격력, 경력, 기술 경력 인정 이 제도가 또 지금 발의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에서도 지금 한쪽으로는, 과기부에서는 기술사의 역량도 향상시키면서 기술사의 지위도 향상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정보통신법에서는 합격력으로 기술사와 동일 지위, 뭐 이렇게 법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서방에서는 뭐 기술사가 뭐 이 특정 건축물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또 기술사의 지위가 또 강화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책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뭐 메인은, 저는 뭐 기술사 시험 담당이니까요. 기술사 시험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개발이,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사 시험은요, 공정하게 치러져야 되고요. 공정하게 내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개인의 이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문제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논리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문제가 출제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공정한 채점이 되려면요. 이 채점, 이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채점의 내용, 이런 것들이 이 AI라든가 인간이 아닌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이게 공정하게 치러져야지 이 합격자들이 더 대우를 받는 그런 기술사 시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